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결론을 예고하는 어떤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대통령 사건까지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. 이런 얘기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아마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요.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의 아마 근거에는 이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소추의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거나 아니면 뭐 묵인이나 방조 정도는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면 이 헌재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결정문을 작성할 때 이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묵인 방조 내지는 함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그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쟁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요. 예.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은 12월 3일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. 그리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분명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만류를 하고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. 예.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인 것을 떠나서 반대를 하고 만류를 했다라고 하면 묵인 내지 방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또 한 총리에 대한 어떤 선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보다는 한 총리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예.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 관련해가지고 이견이 좀 갈렸거든요. 일반 정족수, 즉 제적위원회 과반수를 지금 통과한 과반수를 조금 넘긴 숫자로 이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이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,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쟁점도 또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한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